내가 책을 만들 때 한 챕터를 깜빡하고 뺐다가 다시 재정리해서 넣는다는 거를 안 해가지고 다음 주는 프린트로 나올 거예요. 챕터 하나가 빠졌어. 내가 새로 넣는다는 거를 깜빡했어. 지금 재고가 몇 권 남았지? 다행히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재고 떨어지고 다음번 주문할 때는 아마 1.4 버전 수정된 버전으로 나갈 것 같긴 한데 이게 1.3 버전이거든요. 사이에만 그 모서리에는 1.2 버전돼 있는데 1.3 버전일 겁니다.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운다는 소리는 뭐야? 보존이 될 때는 어떻게 되고 보존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서 보면 되겠죠. 자, 요 단원을 나갈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될 만한 부분은 뭐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 에너지 정리.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혹시? 내가 어떤 녀석한테 일이라는 걸 해주면 어떻게 된다? 걔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걔가 바깥에 다른 존재한테 일을 해주면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일을 받은 외부가 에너지가 증가하죠. 여기서 요 과정을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한 한 걸음 더 배울게요. 사실 물체에서 외부로 일을 할 때, 요 외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력이나 탄성력이 돼버리면 요 외부가 받아가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되었다? 네, 이게 위치 에너지였어요. 그러면 중력이나 탄성력 말고 또 우리가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찰력, 공기 저항, 혹은 충돌 같은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자, 모르겠거든. 한번 마찰력을 작용해 보자. 자, 손바닥 이렇게 들고, 지금 다들 피곤한데 손 이렇게 붙이고 막 비비세요. 막 빠르게. 손바닥에 열이 나면 눈에 이렇게 딱 갖다 대세요. 눈 따뜻해지고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자, 방금 손바닥에 뭐가 생겼죠? 무슨 에너지가 생겼어? 마찰력에다가 일을 해줬더니 뭐가 생겼어? 열 에너지 생겼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요거 봅시다. 중력이나 탄성력, 위치 에너지까지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과정 중에 중력이나 탄성력이 가해질 때는 역학적 에너지적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역학적 에너지 안에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한 거잖아. 위치랑 운동이랑. 맞지? 즉 마찰력, 저항력, 충돌 이런 거를 우리는 비보존력이라 그래요.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의 변화에서는 마찰도 없고 공기저항도 없고 충돌 같은 것들도 생기지 않는 운동 중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 보존 안 된다? 보존이 된다가 되는 거지. 무슨 에너지가? 즉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러면 비보존력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죠. 왜? 열 에너지가 발생한 만큼 손실이 줄어든다는 거지. 하지만 어떻다? 열 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 거다? 아니면 그대로다? 보존이 된다는 거야. 그럼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이거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가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리고 요 두 내용은 현행 고2, 고3 수능 문제도 중등 레벨에서 풀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칠 수능에는 요 단원이 빠집니다. 지금 통과에는 요게 없거든? 근데 억지로 문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통과에는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수능, 통과 수능을 치는 쪽이 아니라 과거 영재고, 자사고 등의 특목고 진학을 하면 고2 때 내신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내신 받는 거 판가름은 여기서 날 겁니다. 왜? 이건 통과에는 없거든. 물리학 원에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과제 하면서 위치 에너지 계산하고 운동 에너지 계산하고 계산 진짜 귀찮게 많이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단어는 결국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계가 운동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일정하다라는 문제니까 더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고 할 것 같은데 중등 기준으로는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암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없어요. 진짜 예를 확인해 볼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를 미리 하나 적어 놓고 오늘 수업이 끝날 때 여러분들 네 분이 이 문제의 답을 암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어때? 조금씩 위에 앞에 거 선행을 구경을 해본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일지를 감을 잡을 거예요. 잘 봐봐. 2kg짜리 물체를 자, 이걸 여러분들이 요 내용 설명만 들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10m에서 자유낙하를 시킬 겁니다. 쭉 떨어뜨린다는 소리죠, 그냥. 근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되는 봐봐. 물체가 쭉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 무게를 쭉 떨어뜨리면 높이가 내려오니까 분필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대신에 떨어지면 점점 어떻게 돼? 빠르기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되는 순간에 속력은 각각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야. 쉽지 않겠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 이 문제를 암산으로 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안 되죠. 근데 중3 내신 시험 대비하는 아이들은 이거 암산으로 풉니다. 나한테 수업 듣고 나면. 왜? 이 문제는 정확하게 그 숫자 조합에 걸리는 문제예요. 딱 쓸 수 있는 정해진 숫자에서만 내는 문제. 답을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등시험은. 오히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들어가면 계산 안 해요. 암산이에요. 암산도 아니야. 암기야. 자, 그 과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 빨리 여기까지 필기. 요 문제는 따로 한쪽에 적어놓고 빨리 필기.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hm 높이에서 이제 떨어질 거예요. 영상이 좀 카메라 좀 돌아갔네. 조금만 더 돌려볼까? 자, 여기서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놓는 거니까 여기는 속력이 V0가 0이겠죠. 그럼 언제가 제일 빠를 것 같아? 제일 빠른 곳. 시작할 때가 제일 빨라. 그치. 바닥과 충돌하는 순간이 제일 빠른 속력 대문자 V를 가지겠죠. 대신에 이 순간은 높이가 얼마일까? 0이겠지. 응? 그럼 우리 요거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위쪽 순간의 위치 에너지는 mgh. 자, 9.8 쓰기 싫어서 그냥 g로 쓸게요. 중력 가속도 g. 저거 9.8 대용인 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 그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3.14 쓰다가 파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기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제곱이라서 얼마다? 0이다. 맞죠? 그럼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은 위치 에너지는 mg h0라서 0이죠. 그지?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라지 v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이런 위치를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어떤 지점. 밑에 남은 높이가 h1. 떨어진 높이가 h2.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속력이 v1이 있겠죠. 얼만지는 우리는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어쨌거나 있겠지. 자, 요 순간의 위치 에너지를 EP1, 운동 에너지를 EK1이라고 하면 EP1은 mg H1이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겠지. 여기까지는 맞죠? 그럼 봐봐.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라지 h,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h1 더하기 2분의 1 m v1 제곱.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란 말이야. 자, 이 과정에서 저항이나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죠? 그럼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고 해볼게요. 사실 얘는 더하기 0인 거 알겠지? 그럼 봐봐. 요렇게 되지? 자, 이런 식을 보면 우리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뭐 하게 되죠? 같은 모양으로 생긴 것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봐봐. mgh-mgh1은 2분의 1 mv1 제곱 빼기 0이 되죠. 맞지? 자, 요거 뜻 좀 봅시다. 얘가 뭐게 뜻이? 이거 뜻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냐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얘는 뭔데, 그러면? 증가한 뭐? 운동 에너지 양이죠. 이 둘이 어떻다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뜻이잖아.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그 양이 어떻다? 같다. 근데 사실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게? 이거 H2죠. 이게 요렇게 되는데, 잘 봐봐. 우리 요 문제를 풀 때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얘랑 얘랑 몇 대 몇인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잖아. 맞지? 저거 보면 mgh1 대 2분의 1 mv1 제곱인데 사실 얘 뭐라고? 얘 뭐라고? 얘네. 얘네. 맞아, 틀려? 맞지? 맞잖아. H1 대 H2네. 즉, 물체가 떨어질 때 남아있는 높이는 뭐랑 비례한다?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고, 위에 남은 떨어진 공간은 뭐의 비율이다?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다. 그러면 요게 물체 높이가 계산이 돼버리죠. 떨어진 높이가 얼마? 위치가 3배인데 물체가 떨어질 때 밑에 길이가 위치 에너지, 위의 길이가 운동 에너지라고. 근데 이게 3대 1인데 전체가 10m야. 그러면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 7.5m 지점이라는 게 나오죠, 그냥. 맞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계산을 더 할 수 있어요. 바로 뭐도 같아야 된다? 얘랑도 같아야 되지. 맞지? 저 계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봐봐.
mgh가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면 질량이 약분돼 버리죠. 즉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높이랑 속력의 관계에서 질량은 상관이 있다,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 그죠? 공기저항이 없다면. 자, 이를 넘어가면 V제곱은 2GH. 그럼 V는 루트 2GH니까 사실 뭐다? 요렇게 돼버리지. G는 9.8이니까. 맞죠? 근데 산수 공부를 열심히 해온 여러분들이라면 요 숫자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이야기했죠. 과학과 수학의 가장 큰 차이. 과학 선생님들은 좋게 말하면 착해서, 안 좋게 말하면 귀찮아서 반올림 따위를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루트 근사값 따위도 시키지 않아요. 그 말은 뭐다? 딱 자연스러운. 그치, 딱 나올 수 있는 숫자만 써야 된다는 거야. 왜? 루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럼 H에 얼마가 넣으면 딱 빠져나와요? 12요. 무슨 소리냐? V, 우리 미터 퍼 세컨드 단위인 V와 H, 높이 단위 미터 사이에는 높이가 10m일 때 속력이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124. 에? 여기에 10을 넣으면 루트 196이면 네, 그냥 14m per second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봐봐. 루트 성질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루트 밖에서 반으로 줄이려면 루트 안에서는 얼마로 줄여야 돼? 4분의 1로 줄이면 되지. 그러면 루트 밖을 7m per second로 만들면 루트 안에서는 얼마가 된다? 19.6이니까 19.6도 주면 여기도 19.6이 나오겠지. 요거 반으로 줄이면 요거 4분의 1로 줄이면 쓸 수 있는 숫자인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봐봐. 몇 미터 떨어졌어? 10m. 아니 여기 요 지점이 7점. 에이 떨어진 거리. 그치. 2.5m 떨어졌잖아. 2.5m 떨어졌다고요. 속력이 얼마라고? 끝. 끝. 그리고 이 표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요. 바닥에서 공을 14m per second로 던졌어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게? 수직으로 던지면? 네, 10m요. 10m에서 떨어지면 바닥이 14로 도착하잖아. 그 말은 밑에서 14로 던지면 몇 미터까지 올라간다? 10m요. 자, 우리 진자 있죠, 진자. 바이킹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얘가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바닥 높이랑 제일 높은 곳의 높이 차이가 2.5m야. 그럼 요 바닥에서 최대 속력이 얼마라고? 7이요. 한술 더 떠줘? 저기 그 환상의 나라라고 쓰고 환장의 나라라고 읽는 놀이동산이 있죠. 저기 서울 밑에 가면 용인에 랜드라고 있죠. 거기 가면 불안하게 실이 나무 판때기로 만들어 놓은 롤러코스터가 있죠. 익스프레스라고. 자, 익스프레스의 출발점의 높이가 예를 들어 35m다. 35m에서 그냥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25m 지점을 지날 때 이 롤러코스터 익스프레스의 속력은 얼마다? 네, 그렇다는 거죠. 쓸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다? 이 4개밖에 없다.
그래서 고등 과정에 가면 G를 9.8을 주는 게 아니라 10을 주는 거예요. 9.8을 주면 98이라는 숫자의 소인수분해가 얼마인지 알아? 네? 98의 소인수분해. 2 곱하기 7의 제곱이요. 네, 2 곱하기 7의 제곱이잖아. 근데 우리 소수점을 딱 떨어뜨리게 하려면 분모의 소인수분,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무슨 숫자와 무슨 숫자만 남아야지 유한소수가 돼요. 2와 그치? 그러면 분자에 반드시 7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쓸 수 있는 숫자가 많이 없겠죠? 그렇다고 숫자가 너무 커지면 그냥 산수 문제가 되지 수학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물리 문제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숫자가 어떻다? 한정돼 있다. 9.8은. 그래서 이 숫자밖에 못 쓴다. 알겠어요? 자, 일단 요거 필기. 사진 찍고 필기하고 다 하셔야죠, 당연히. 칠판을 보니까 물리 수업한 것 같다. 그 내용 거기 그대로 그 페이지에 그대로 옆에 적으면 돼요. 만약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사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마찰력의 한 일이 뭐로 가버린다? 열에너지 발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 거냐면 이런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봐봐. (2kg짜리) 물체를 10m에서 미끄러뜨려 내린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거고 몇 줄일 거다? 빠르게 계산해 보면 196줄이죠. 맞지? 그럼 얘가 마찰 없는 빗면을 타고 내려와서 2kg짜리가 평지를 굴러간다면 요때는 무슨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 요때는 위치가 196줄이었을 거고 그럼 이때는 운동이 196줄이 돼야 되죠. 그럼 이때 속력은 얼마가 될 거다? 14가 되겠지. 맞죠? 왜 맞다고 확신할 수 있다? 10m니까요. 자, 근데 얘가 어떤 마찰력 구간을 지나고 속력이 8m/s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마찰력 구간을 지나고 난 바뀐 운동 에너지는 몇 줄? 64줄이잖아. 그러면 여기
마찰력 구간의 한 일의 양은 사실 감소한 운동 에너지 크기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196에서 64를 빼면 얼마다? 132줄이 되겠죠. 그럼 여기 만약에 거리가 2m다라고 한다면 66m 나오겠네. 마찰력이 66N 나오겠지.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얘가 결국 뭐로?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게 된다라는. 요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나오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다뤄지는지 구경만 좀 해보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 한 문제, 보존 안 되는 거 한 문제. 간단하게 문제 푸는 시간 조금씩 주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구경은 해봅시다. 요 단원은 다양한 문제 푸는 방법을 구경하고, 전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더라는 걸 많이 익숙하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 남으면 선생님이 예제 문제 좀 따로 뽑아와가지고 같이 좀 풀 거예요. 알겠지? 자, 1kg짜리 물체를 떨어뜨릴 거고요. 계산하기 편안하고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설정할게요. 그럼 9.8 대신에 얼마를 곱하라는 소리다? 10을 곱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A 지점에서부터 물체가 자유낙하할 건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A와 C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40줄이 나오고요. B와 D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50줄이 나고, B의 속력, C의 속력에서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선분 AB는 몇 미터일까요? 두 번째 질문. D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단 여기는 루트 앞 뒤로 숫자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3분 정도만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빨리 고민 시작. 이 문제가 어떤 레벨의 문제냐면 2010 이게 몇 년도 문제더라? 2013년인가 2015년도 고3 6월 모의고사에 3점짜리 문제로 나온 건데 정답률이 28%? 정답률 28%면 높은 문제일까요? 낮은 문제일까요? 엄청 낮은 문제입니다. 왜? 이거는 객관식이잖아요. 수능은. 오지선다잖아. 그럼 원래 그치 찍어도 20%. 그 말은 자기 실력으로 맞춘 사람이 10%가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 사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잘 봐봐. 속력이 2배라 그랬잖아.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 몇 배예요? 에? 2배야?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4배잖아.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예요? 자, 그럼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자,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려면 떨어진 높이는 몇 배가 돼야 된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와 같죠? 여기랑 여기가 1대 4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40줄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차이는 몇 줄 차이 나온다? 10줄, 10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1kg에 10줄이야. 중력과 속도 10이야. 몇 미터? 1미터. 맞잖아요. 자, 이 부분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얘 운동 에너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얘 운동 에너지일 거 아니야. 근데 속력이 2배 차이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 4배 차이가 되고,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도 몇 배? 4배.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40줄이 될 거잖아. 여기서 운동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몇 줄 돼야 된다? 10줄. 그러면 저기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도 몇 줄이다? 10줄. 그래서 여기가 10줄 차이니까 1m다. 왜? 1 곱하기 10 곱하기 h가 10줄. 따라서 h는 1m. 그럼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 된다? 60줄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10줄, 여기서 여기까지 50줄이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60줄이 될 거 아니야. 얘가 뭐다? 2분의 1의 1의 v제곱. 그러면 v제곱이 120이니까 2루트 30. 요런 식으로 풀렸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10%가 안 되는 문제야.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죠. 맞지?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아니야. 단지 어디가 문제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대서 풀어가야 될지가 어려운 거죠. 실타래 엉킨 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가 실끝인지 보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줄 같은 거 막 여행 가방에 둘둘둘 감아서 넣었다가 엉키면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풀어가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래요? 어디가 끝인지부터 찾아야 되지. 예, 고등학교 문제가 중학교 문제보다 어려운 건 거기입니다. 어디부터 손댈지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익히려면 뭐 해야 된다?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 푸는 거를 많이 구경해봐야 돼. 전에 뭐 흑백 요리사도 그랬고, 흑백 요리사 끝나자마자 일단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넷플릭스 콘텐츠도 있었어요. 넷플릭스였나? 레미제라블이? 다른 TV였나? 식당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게 하다 망한 사람들, 다른 일은 하고 있는데 원래 식당을 열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서바이벌 게임을 시킨 거야. 그 요리하는 거를 실제로 그 우리나라 각 그 영역 고수들 4명이 나와서 그 고수 셰프들의 노하우도 알려줘 가면서 얼마나 근성 있게 자기가 그걸 끝까지 해내는지를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결국 제일 많이 한 연습 중에 예선이 뭐였냐면 양파 3mm 두께로 썰기.
얼마나 꾸준하게 꼼꼼하게 그거를 정확하게 반복하느냐, 그게 몸에 배이느냐. 그럼 뭐 중국집에서는 그 냄비 돌리는 거, 웍 돌리는 거 가르치고, 뭐 횟집에서는 생선 비늘치기부터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해서 서바이벌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과학도. 수학 성적이랑 물리 성적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만들어낸 지우개 똥만큼 커집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러분들이 만든 지우개 똥 크기만큼 커져요. 딱.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딱 자기가 만든 지우개 똥 부피만큼 커져요. 그러면 그 지우개 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보고 지우고 고치고 새로 풀고 지우고 새로 풀고 반복을 하는 거지. 그렇게 반복하다가 느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보다 좀 더 최근의 문제. 사실은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문제도 하나 구경합시다. 질량 M인 물체예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최신 트렌드입니다. 숫자도 안 줍니다. 질량 M인 물체가 바닥으로부터 10m에서 굴러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요 가운데는 1m짜리 높이의 언덕이 있는데, 요 언덕 위에만 뭐가 존재한다? 마찰력 F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 언덕의 길이는 L입니다. 막연하죠, 지금?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온 물체는 1m 언덕을 올라가서 마찰력 구간을 지나서 반대편 언덕으로 내려온 뒤에 반대편 언덕에 Hm까지 올라가서 멈췄다가 다시 굴러 내려온 물체는 딱 마찰력 언덕 정중앙에 가서 멈춥니다.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마찰력 있는 거리. 아니요. 얘가 몇 미터게? 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딱 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알겠죠? 왜? 뭐가 있으니까? 마찰력 구간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원래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운동에너지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물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운동에너지 중심으로 푼다는 건 무슨 소리냐? 자, 물체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럼 위치에너지가 줄죠? 줄어든 위치에너지만큼 운동에너지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겠지? 더하기예요. 물체가 내려오면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만큼 더하기. 물체가 올라가면 위치에너지만큼 마이너스. 마찰력 구간을 지나가면 마이너스. 방향이 상관이 없죠, 여기서는. 에너지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운다? 여기에 있는 물체가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가는 거 문제 식 하나.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물체가 여기 와서 멈추는 데까지 식 하나.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겠지. 이 2개 식에서 뭐를 빼면 된다? 마찰력에다가 해준 일을
빼면 연립방정식이 풀리게 돼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심지어 중력가속도 안 줬으니까 그냥 중력가속도는 G로 놓고 푸는 겁니다. 어차피 저거 계산 안 해요. 자, 그럼 여기서 10m 내려왔습니다. 플러스 10mg죠. 맞지? 1m 올라가지 마이너스 mg. 마찰력 구간 다 지나갔습니다. 마이너스 fl. 다시 1m 내려오죠. 플러스 mg. h만큼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mgh. 멈췄으니까 0. 맞지? 여기서 필요 없는 거 빼고.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것부터 따집시다. 플러스 mgh 1m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mg 절반만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fl 이 0 맞죠? 근데 여기서 무슨 항을 없애자 지금? 요 항을 없애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하고 두 식을 빼야죠. 빼버립니다. 그러면 12mg 마이너스 3mgh가 얼마? 0. 그러니까 mg 약분하면 3h는 12, h는 얼마? 4m다. 그래서 얘가 4m다라는 문제인 건데 사실 이 문제 이거보다 쉬운 풀이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야. 생각을 넓게 가지는 문제거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형 나오고, 2학년 때 합동 나오고, 3학년 때 닮음 나오고, 삼각형에 50 나오고 그러잖아요. 수학 공부 삼각형 기하 파트 공부해 본 사람은 알지? 그러면서 막 각도가 몇 도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 근데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꼭 그런 경험 있지 않냐? 문제에 원래 없던 줄 하나 끄면 답 바로 보이는 거. 맞지? 물리도 똑같아요. 줄 하나만 잘 끄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마법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 문제예요. 줄을 어디다가 끊냐? 여기다가 끊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끄면 여긴 이제 몇 미터가 됐어요? 9미터가 됐죠. 여기는 몇 미터가 됐다? h-1미터가 된 거다. 그지? 응? 잘 보세요. 9미터의 높이의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반이지. 맞죠? 근데 h-1m로 할 수 있는 일은 반이잖아. 그럼 일의 양이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지. 그럼 에너지의 크기도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1. 그럼 얘가 몇 미터다? 3미터네? 맞지? 그럼 h는 얼마? 4미터. 조금 황당하죠, 문제가. 이게 수능 문제예요. 이거는 2021년인가 22년 고3 6월 모의고사인가 9월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수능 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는 모의고사 거의. 역시 얘도 정답률이 26%인가 27%인가? 어이없죠, 근데 풀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문제마다 특성마다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좀 뽑아가지고 같이 좀 풀게요. 요거도 필기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1번. 자, A에서 언덕을 내려와서 B, C, D를 지나고 문제에서 마찰은 무시한다 그랬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다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되죠. 기억 틀렸고. 니은. B에서 C로 가는 동안 내려가는 거니까 운동에너지 증가 맞고요.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건 D가 아니라 A니까 틀렸고요. A, B, C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 맞죠. 그러면은 기억 리얼 아니지. 니은 리얼이니까 3번이죠. 자, 37번. 4kg을 10m에서 떨어뜨려서 지면에 도달했다. A에서 D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 감소한다 맞고, C는 높이가 딱 절반이니까 위치 대 운동이 1대1이다 맞고, 그러면 D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 위치 에너지와 같으니까 392줄 맞죠? 아, 요거 팁 하나 알려주자면 학교 시험용 팁입니다. 곱하기 9.8 하는 거는 곱하기 10을 한 뒤에 어림으로 조금 작은 거 고르면 됩니다. 다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38번.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294줄이다 맞고, B 지점에서의 속력은 7이다. 5m 떨어졌으니까 7 아니겠죠? 2번이겠네. 자, C 지점은 운동대 위치가 2대1 맞고, D, 이거 혹시 몰라 끝까지 봐야 돼요. D의 운동은 A의 위치와 같고, A, B 사이에서 감소하는 위치는 증가하는 운동으로 가는 거 맞고. 자, 자유낙하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죠. 높이랑 속력에 상관없이. 그 대신에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야 되니까 1번, 2번, 4번이 옳은 거니까 3번, 5번이 옳지 않은 거 두 개죠. 40번. 지면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출발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습니다. 출발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100줄, 위치 에너지가 98줄이니까 도착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198줄이겠죠. 맞지? 41번. 자, 지면으로부터 2m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자, 던지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몇 줄이에요? 41번. 이건 좀 적어보자. 내가 암산하려니까 숫자가 조작해서. 자, 4kg짜리가 4로 던져지잖아. 4, 46, 2, 32줄이네. 운동 에너지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m 지점까지니까요. 그럼 실제로 감소한 건 얼마야? 3m만큼 줄었지. 그러면 9.8 곱하기 4 곱하기 3이면 4, 32, 9.8, 19.6, 98, 6, 7, 117.6줄인가? 맞지? 117.6줄에 몇 줄? 처음에 운동 에너지 32를 져야 되니까 149.6줄. 4번이겠네요. 자, 42번.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것은 모두 같습니다. 왜? 던지는 순간에 위치 에너지가 다 같지,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 다 같잖아? 그럼 바닥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 다 같아야죠. 자, 43번 아까 암산으로 풀었던 거네요. 4번. 20m에서 떨어집니다. 운동이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는 것은, 운동이 4배니까 전체의 5분의 1 높이가 되면 되죠. 20m의 5분의 1이니까 4m. 45번. 질량 2kg인 야구공을 봐봐. 2kg인 야구공을 10m 높이에서 위로 10으로 쐈다.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고 여기 위치 에너지가 196줄이죠. 합치면 296줄. 5번.
자, M을 V로 쏘아 올렸다. 최고점의 절반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 크기는 그쵸. 덜 올라간 위치 에너지 크기랑 같아야 되니까 1번이죠. 맞지? 47번. 10m에서 자유낙하 항공이 2m를 지난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배는 1대4. 5번. 자, 2kg인 물체를 1m, 2m라 그랬잖아. 1m일 때 운동 에너지 1줄이죠. 2m일 때 운동 에너지 4줄이잖아. 맞지? 그 위치 에너지 차이는 3줄. 2번. 왜? 운동 에너지 차이랑 위치 에너지 차이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봐봐. 선생님 지금 계산 이런 거 숫자 지저분한 거 말고 계산했어요? 별로? 그지? 근데 그 암산이 되게 복잡한 숫자였나?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계산을 해도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 부분까지 그 문제들 꼼꼼하게 풀어와 주시면 되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은. 그리고 다음 주가 일단 우리 물리는 종강입니다. 니는 다음 주 휴강 가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됩니다. 알겠지? 응?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